네, 어제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 지금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을 뭐 상대로 대상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언어 성폭력 사실상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. 이런 것들도 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선이 네. 하나 지난 대선하고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그 네거티브가 많지 않았었어요.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. 지난 대선은 네거티브가 아주 많았어요. 그런 정보들이. 근데 이번 대선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새로울 게 없어. 예, 네거티브가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의해서 상대에게 흠집내는 것 자체가 네. 별로 유효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예.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의 토론회 중에서 어제가 개인적인 차원 후보의 어떤 신상과 관련된 네. 과거의 어떤 네거티브 소스가 다시 등장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. 그게 오히려 그 네거티브를 이야기하는 쪽에 큰 도움이 안 돼요. 예,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쪽에 도움이 안 된다. 이준석 뭐 후보. 이준석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좀 네. 그런 측면이 좀 있어 과거에 보였는데요. 뭐 재판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가 이게 왜 그러냐면 네거티브가 그동안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네거티브라는 그런 걸로 후보를 평가하지가 않습니다. 무엇으로 평가하느냐면 기초 체력이 있느냐, 기본기가 갖춰져 있느냐로 평가하거든요. 대통령 감이냐, 예. 지금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. 이게 이제 선거 프레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요게 하나 크게 있고 네. 후보 개인을 봤을 때 네거티브가 지금 안 통하는 선거예요. 이거를 좀 미리 좀 그 간파를 했다면 네거티브보다는 다른 게 좀 필요할 수가 있고 네. 그렇게 따지면 이번 올해 조기 대선의 최대의 그 선거 프레임은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거든요. 그걸 봐야 예, 된다. 요거를 봐야죠. 음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제 그런 걸로 봐서는 네.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랄까 관역을 좀 빗나갔다. 공격에 차라리 공격을 하려면 그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데 감독협박에서 내가 옳다, 뭐 내가 그렇죠. 더 좋다,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를 그게 좀 아니라. 띄워야 되는데 예. 좀 아쉽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좀 토론인지 TV 토론인지 어떤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TV 토론을 보시는 많은 국민분들이 저는 진짜 외교 안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네. 조금 그려질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니까 물론 하나도 안 나온 건 아니죠. 뭐 후보들이 좀 자기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엔 아주 간략하게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네.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자기의 자랑거리를 좀 개발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는 거는 조금 안타깝네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예. 자,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.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특히 지금 쿠키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후보 이 발언 이후에 탈당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들어오고 있네요. 탈당 신청 게시글이 100개가 넘었다. 그리고 내일 시작되는 사전투표 참가인 취소 요청글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. 이준석 후보가 1차, 2차, 3차 토론까지 오면서 예. 토론의 이제 스킬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3차 정도 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진정성 플레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게 이제 방향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그거는 주변에 이제 참모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이 코칭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. 너무 이제 스킬적으로만 가면은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그 유권자 정서는 스킬도 스킬이지만 그분의 마음을 좀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에 사실 이게 제 느낌인데 약간 좀 뭐랄까 감정적인 울컥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그 기회를 달라라는 그런 부분.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, 유권자 여러분들께 접근이 됐는지 하는 것도
궁금하고요. 네. 또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게 서로 그런 부분이 진정성 플레이인데 이준석 후보라든지 김문수 이 두 분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이게 좀 네. 예전에 저는 노무현 후보 시절 노무현 후보 시절에 그 TV 토론은 참 인상 깊었거든요. 당시에 어느 후보 할 거 없이 서로 굉장히 진짜 이게 토론이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후보 그때 권영길 후보의 제안은 받아들이겠다고도 하면서 또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이회창 후보가 그 부분은 뭐 자기도 고민이다. 그런데 이제 거기서 노무현 후보가 과감하게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. 또 그걸 이회창 후보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권영길 후보는 거기서 서민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좀 이런 토론 문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퇴보가 됐네요. 어쩌다가 예. 이렇게 이렇게 개인 네거티브를 예. 전 이건 진짜 이건 진검승부가 아니고 피가 철철 흐르는 이렇게 돼야 되나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유권자들이 다 보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도 아이랑 같이 보신 분들이 애기들도 같이 근데 우리 미래 세대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느냐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는 자,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아까 뭐 탈당 얘기, 개혁식 탈당 얘기도 했지만은 반영이 돼서 결국 표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. 네. 예. 특히 중도층에서의 파급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.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금까지 2차까지 끝나고 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동정 그 지지세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좀 예. 안쓰럽다 뭐 이런 건가요?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예. 지금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이런 난타전이 벌어지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지몬미 정서라든지 네. 이런 것도 등장할 법도 합니다. 이 정도까지 이재명 되면 지몬미. 그냥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2시간 동안 네거티브 계속하고 공격하니까 두 분 후보한테 이제 계속해서 난타전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울컥하면서 했는데 요 흐름은 3차 토론은 제가 보면서 네.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뭔가 다른 흐름으로 나타날지 1, 2차와는 좀 다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요. 네. 이젠 깜깜이 기간입니다. 중도이신 분들, 임박 결정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시느냐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